체코와 남아공이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무승부 기록하면서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가 1위 확정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다들 월드컵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 소액으로 즐겁게 즐기는 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몇 대 몇과 함께합니다. 현재 순금 10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멕시코가 이기든 한국이 이기든 체코랑 지금 남아공이 승점 1점이거든요. 비겨서.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에 체코와 남아공은 승점 4점이 최대 승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승점 6점이 돼버리죠? 그러면 체코와 남아공은 우리보다 승점이 무조건 낮고요. 멕시코가 마지막에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에 져도 승점이 같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승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멕시코를 이겨버리면 마지막 경기에 상관없이 1위가 확정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가 우리를 이기면 멕시코가 1위 확정.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어쨌든 우리는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남아공을 좀 봐야죠. 왜냐면 남아공이 우리 마지막 라운드 경기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전에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고 비기거나 지면 마지막 경기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혼전으로 가니까. 그래서 남아공을 봐야 되는데 오늘 남아공 얘네가 멕시코전은 본인들의 축구를 못한 거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체코가 압박을 하는데요. 오늘 남아공은 멕시코전과 달리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백을 쓸 때 남아공의 축구가 마치 데제르비 감독 혹은 과르디올라 감독 볼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간 복잡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체코가 쉬크랑 흘로잭, 투톱이 센터백들 압박하고요. 그리고 좌우에서 소이카랑 초우팔이 모디바와 무다우 이제 남아공의 좌우 측면 수비수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3명, 미들에서 3명 1대1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체코가 우리랑 할 때도 그랬지만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이거는 남아공이 이제 네이션스컵이라던가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골키퍼가 이렇게 1대1 압박이 됐을 때 센터백들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체코가 압박을 가면 되는데 압박을 가면 한쪽이 비는 거니까 이게 무서워서 압박을 안 갑니다. 그냥 골키퍼가 볼 잡는 걸 체코는 지켜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남아공이 어떤 식의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느냐? 이제 우리가 유럽 축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 토트넘에서 키엔스키 골키퍼 볼 잘 다루는 골키퍼가 롱패스를 계속 뿌려주죠. 그 롱패스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6명의 선수 플러스 좌우 풀백이 스위칭을 합니다. 그때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폴리스 같은 측면 공격수가 들어와요. 미들로. 그럼 수비가 끌려 들어오겠죠? 1대1이니까. 끌려 들어올 때 풀백이 올라갑니다. 혹은 풀백이 올라갈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미드필더가 또 측면으로 나오고 또 끌고 나오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수비 끌고 나오고 그때 공간으로 뛰는 공격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나오면 골키퍼가 한 번에 롱패스를 주는 그런 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아공의 축구가 사실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싶은 그 성향이 되게 유럽에서 유행하는 변형 3백 후방에서 볼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아공이 그런 축구를 할 만한 과연 이 기술적인 역량이 되느냐 이건 거죠. 여기서도 남아공과 체코의 대응법 1대1로 다 붙어 있습니다. 체코가 모든 선수를 다 1대1로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남아공의 골키퍼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남아공은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수비 라인이. 그리고 왼쪽에 있던 아폴리스,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풀백이 넓게 서 있고 아폴리스가 들어가 있고요. 최전방 원톱, 오른쪽 측면 공격수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넓게 서 있습니다. 넓게 서 있다가 골키퍼가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 4명이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뛰는 공간으로 골키퍼가 한 번에 넘겨줍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아공이 전력이 약한데 보통 전력이 약한 팀에서 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면 남아공이 포백이 이렇게입니다. 미들필더 3명. 근데 여기서 체코가 모든 선수를 압박하고 있어요. 다 압박을 하는데 골키퍼만 압박을 안 당하고 있죠. 왜냐면 체코가 여기서 압박을 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서 압박을 안 가요. 아까랑 똑같죠? 왼쪽에 있던 공격수가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공격수가 1명. 그래서 이렇게 또 4명. 공격수가 4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간을 앞쪽에서 계속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포백. 그럼 넓게 섰을 때 이 장점은 뭐냐? 하나하나 붙어 있고 측면에서 붙어 있어요. 가운데 공간이 넓게 빈다는 거죠. 이 공간에서 이제 남아공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경기장을 넓게 쓰고 이 가운데 공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두 명의 미드필더와 이제 위쪽에 한 명이 더 있었고 왼쪽에 있던 아폴리스 측면 공격수가 또 들어옵니다. 4명이 되죠, 가운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체코가 이 8명에게 한 명씩 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 뒤쪽으로는 8명의 선수가 지금 보이는 데 있으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저 뒤쪽에 남아공도 2명, 체코도 2명인 거죠. 골키퍼가 또 압박을 안 받다가 뻥 찹니다. 그래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남아공이 체코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런데 한 번씩 체코가 압박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남아공은 볼을 소유하는 것에 비해 미스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체코가 다 한 명씩 붙어있죠? 모든 선수를 다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백패스를 줍니다. 백패스를 줄 때 여기 붙어있던 선수가 이번에는 한번 용감하게 압박을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압박을 출발하죠, 이 선수가. 그럼 여기가 이제 비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선수가. 리스크를 한번 진 거예요. 그 골키퍼를 압박하니까 골키퍼가 이 볼을 받아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빈 거죠. 지금 체코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붙었던 선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공간으로 사실 볼 받아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공의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안쪽으로 준다는 게 잘못 맞아서 체코 선수한테 갑니다. 어이없이. 물론 여기서 이제 체코 선수가 이 볼을 예상을 못해서 뒤로 흐르긴 하는데 어쨌든 사실 체코가 지난 경기 우리랑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선제골을 좀 빨리 넣었어요. 이제 본인들이 조금 잘하는 피지컬로 떨어뜨리고 뛰어가고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체코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남아공이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넘어와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체코가 더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내려앉은 체코를 그럼 이제 남아공이 체코의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남아공은 어떤 축구를 하느냐, 여기서 상대가 내려앉을 때 모디바 그리고 무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럼 가운데에 6명이 되죠. 뒤에 센터백 둘. 상황에 따라서는 음보카지, 오콘, 모코에나가 약간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풀백들이 모두 올라가고요. 측면 공격수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남아공이 저런 축구를 하는데 저런 축구를 왜 쉽게 했냐? 너무 내려가 있습니다, 체코가. 그래서 남아공이 오늘 뭐 공격을 주도해도 만드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어설프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너무 체코가 내려가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 남아공이 하고 싶은 대로 축구가 됩니다.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인데 좌우 풀백 올라가 있어요. 뒤에 센터백 4명이 이렇게 넓게 쓰니까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아폴리스가 들어옵니다. 오른쪽에서 또 들어와요.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앞쪽에도 2명. 여기 6명이 있죠, 공격수가. 이 가운데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풀백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안으로 아폴리스가 들어오는데 이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패스를 줍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잡아서 바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공격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가 올 뻔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남아공이 득점하는 장면도 이런 장면에서 나와요. 2명의 센터백, 풀백 2명 이렇게 넓게.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6명. 되게 많죠, 선수가. 근데 이 안쪽에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 수비가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에 다 쏠립니다. 남아공은 끝에서 끝까지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반대로. 근데 이 장면은 오른쪽 측면에서 마세쿠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고 풀백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체코의 문제였냐면 너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결국 변수가 나오면 그냥 실점이란 소리잖아요. 한 번 놓친다거나 우당탕탕 굴절돼서 들어간다거나 어떤 내용이든 박스 안에만 있으면 상대가 박스 안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안쪽에 잡아놓고 있으니까 돌파를 시도합니다. 여기까지 가게끔 만든 게 1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이 났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는데 이 선수가 슐츠입니다, 공격수. 근데 여기서 슈팅을 할 때 남아공이 손에 맞았어요. 슐츠의 손에.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슐츠가 요 올라가 있는 이 팔, 볼이 맞으면서 핸드볼 선언. 이걸 이제 남아공이 동점골로 만들었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남아공도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가 있다. 체코는 너무 내려앉았던 것이 무승부긴 하지만 본인들이 선제골을 심지어 5분 만에 넣었어요. 5분 만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내려앉으면서 한 골 차이를 못 지켜낸 것에 가깝다. 근데 이제 체코가 전반전에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수비를 안 해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수비를 해도 적당히 이제 본인들이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가 이런 건데 오늘 경기는 공격 라인에 이런 선수들이 교차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주는 움직임.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흘로잭이 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앞에서 뜁니다. 공간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딱 주면 키가 크니까 받아서 떨궈요. 떨구는데 이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동시에 내려왔으니까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뜁니다. 이런 식의 전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잡아서 넘겨주고 바로 방향 전환. 이 떨어뜨려주는 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체코는 많이 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 피지컬적으로 분명히 본인들이 조금 더 괜찮은 팀인데 그걸 왜 이렇게까지 활용을 안 했을까라는 의문은 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체코와 남아공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축구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비겼으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점 남아공이 이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좀 어설픈 것도 있고 남아공의 이 미들라인 핵심은 이 선수예요. 모코에나. 이 선수가 1차전도 옐로 오늘도 옐로를 받아서 이 선수 우리랑 할 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남아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아 남아공은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축구면 좀 어설프게 볼을 전개하는 면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 보인다.